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6개월의 구속 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병우가 7월 3일 날 구속 만료일이에요. 검찰은 수사를 더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 우병우가 한 말이 나는 가관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대한 공권력 앞에 나는 힘없는 개인이다. 저 좀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야. 법상의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의 실소유주인 최순실. 근데 실제로 일은 우병우가 다 했어. 근데 자기가 위법사항이 있고 그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면 이런 식의 드립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국가의 공권력을 정말 남용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이제 와서 나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이라고 말하는 이 개드립. 자기가 위법사항이 없었으면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병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질렀던 짓들을 생각해보면 그 자신이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 그리고 다른 부처 사람들을 사찰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류되어 있는 게 도대체 뭐가 탄압이고 뭐가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법적으로 그런 짓을 다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진짜. 그리고 우병우는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 새끼를 해야 될지 이자는 평생 이제 공복을 먹은 자였습니다.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그 권력을 아까 말한 대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청탁, 재판 등등 온갖 사법 권력을 통해서 박근혜의 부패 권력, 폐륜 권력을 지탱해왔던 장본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가 수사과장일 때 논두렁 시계를 확산시켰던 그 조직이었습니다. 맞죠? 아, 이인규하고 같이. 예. 그렇죠. 이자는 태생부터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국정농단의 죄를 떠나 다시 논두렁 시계의 원죄도 또 물어야 될 범죄자입니다. 예, 이런 범죄자가 국민들한테 100번 석고대지 해도 모자랄 판에 평생 공무원 혈세로 월급받은 자 아닙니까? 그 모자랄 판에 자기의 미사 여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어떻게 구속을 모면해보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우병우 이자는요 그 죄가 적지 않아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권 PD가 말한 인권을 유린했다고 했잖아요. 온갖 인권을. 근데 검찰은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인권 보호입니다. 검찰에. 예. 그런데 그 인권을 보호하려면 인권을 유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범죄인데 이 새끼는 신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형벌을 만들어야 돼요. 10년 동안 봉화논에서 시계만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루 8시간 시계 찾는 거예요. 이 형벌을 10년 동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님 의견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죠? 10년 동안 논두렁 시계를 찾아라! 이 형량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애청자 여러분 용서 바라겠습니다. 우린 일반인. 참.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사법부에 또는 검찰에 우병우 라인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차문호 판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최민희 의원 2심 재판 판사이기도 하고요. 차성한 판사의 사촌형이기도 하고요. 차성한 판사가 상고법원 관련한 그 반대의 의견을 법원 게시판에 썼다고 해서 차문호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걸 회유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인물이라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우병우의 이런 어떤 그 유체이탈 화법 자기가 했던 짓은 거대한 공권력이었잖아요. 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제 여러 가지 사법농단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세훈 재판은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있어서의 가장 광범위한 재판 중에 하나예요. 댓글 사건이네 뭐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시대의 재판이죠. 근데 재판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장이라는 걸 써요. 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여죄가 막 드러나.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되면 공소장 변경하는 거 허락해주고 또 정반대로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장 변경을 막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 죄 여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면 안 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지 말게 하는 방법, 공소장을 변경하면 뭐가 불리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가장 키위 중에 하나가 원세훈 재판에 관련돼서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세훈의 재판이 사실은 부정선거에 정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정선거인데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이 됐는데 지금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대법원이 양승태가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아까 원피디 얘기한 대로. 근데 이거는 침해인 겁니다. 불법이에요.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여했고요. 그다음 이 결과에 검찰, 재판부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병우를 통해서 검찰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승태를 통해서 재판부를 컨트롤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사와 재판부가 모두 다 청와대에 놀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그렇죠. 지검장인데 이걸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오다가 일단 검찰에 떨어져요. 변경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그 논란을 보면서 법원에서는 미리 알아서 이거 안 시켜줄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내용을 봐야 될 거냐 일단은. 근데 각 재판을 할당 받았던 판사들 하는 말이 나는 그런 대법원장이나 그 뭐 행정처장이나 이런 판사들하고 연락 받은 적 없다. 그 사람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다. 나한테 배당되면은 나는 배당 받은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뿐이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 판사의 말만 들어보면 억울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의향대로 판결을 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배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단이라고 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데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당사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라고 더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처장 그리고 행정처라는 조직 자체가 광범위하게 그 판사들을 사찰하고 평가하고 줄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몰아갔다는 건데 그게 개별 판사들이 나는 결백해 이러면은 그러니까 야수님이 얘기한 게 저는 거기까지도 우리나라의 썩은 사법부를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유리할 목적으로 이게 우호적인 판사한테 배당하는 것 요거까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봤을 때 오케이. 그런데 배당해놓고도 동향 파악을 해요. 이 판사를 그래도 나한테 우호적일 텐데 또는 양승태 라인이거나 우병우 라인이거나 김기춘 라인이거나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판결할까봐 원칙대로 판결할까봐 또 동향 파악을 해요. 그럼 이 동향 파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정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판결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러면 이 재판부에 이제 실무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죠. 전공도 조합원들 예를 들면 거기에 계과장들이 있고 담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팀이 재판부에 네. 대법원에 팀이 있는데 이 팀을 통해서 정보를 빼겠죠. 또는 해킹을 통해서 이 정보를 사전 입수하거나 또는 결제 라인에 있는 어떤 상위의 재판부의 아이들을 통해 들어가서 이 새끼가 어떻게 판결문 방향을 잡고 있지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얼마나 쫄아버리겠어요. 재판부도 쫄죠.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판사들의 증언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게 수밖에 없죠. 이게 판결이나 수사에 압력을 가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야, 좀 잘 해줘. 다음에 너 좋은 자리 하나 줄게. 좀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다 그냥 눈짓 하나, 전화 한 통화.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안부 전화 한 통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전화를 했고 왜 지나가다가 내 어깨를 툭 쳤는지 그 사람들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 행정처장이랑 뭐 식사한 적 있습니까? 어떤 뭐 물품을 주고 받은 적 있습니까? 조사하면은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전문가들은 그냥 분위기상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위에 상사한테 한번 연락이 오거나 메시지가 내려오면 아, 이 사건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결백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그 우병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는 힘없는 일개 개인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심에서 원세훈 재판을 해. 그리고 이제 결국에 또 서로가 어느 쪽이든 간에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 2심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그걸 맡게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있어가지고 어떤 고려도 없이 그냥 어떤 재판부가 배당 받건 간에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게 원칙이고 대법원이 그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병우 같은 놈들이 일개 개인이라고 하는 이 우병우 같은 놈들이 양승태가 박근혜 만났을 때도 일템 이런 거 영감님 말씀 너무 길게 하시네. 이런 새끼가 그런 식으로 사법부나 검찰 같은 데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실제로 고등법원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만한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법원이 한글을 했으면 멋진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알아서 야 이거 좀 성향상 이 새끼는 판결이 좀 불리하게 나오겠는데 그럼 내가 박근혜한테 찍히겠는데 이래서 계속 조바심 내면서 성향 파악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열받는 거죠. 예. 어쨌건 우병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죠. 신비님 말씀대로라면 짱돌로 그냥 조사버려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논두렁에서 시기찾기 10년 해야 동안 돼. 시계찾기. 아니요, 그건 너무 약해. 못 찾으면 조사버리죠. 그 이후에. 우리 엄마식으로 이제 욕을 한번 해드리면 이런 거야.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려야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양심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여죄가 막 드러나.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되면 공소장 변경하는 거 허락해주고 또 정반대로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장 변경을 막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 죄 여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면 안 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지 말게 하는 방법, 공소장을 변경하면 뭐가 불리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가장 키위 중에 하나가 원세훈 재판에 관련돼서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세훈의 재판이 사실은 부정선거에 정점이 있었거든요. 부정선거인데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이 됐는데 지금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대법원이 양승태가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아까 원피디 얘기한 대로. 근데 이거는 침해인 겁니다. 불법이에요.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여했고요. 그다음 우병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질렀던 짓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이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 그리고 다른 부처 사람들을 사찰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류되어 있는 게 도대체 뭐가 탄압이고 뭐가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법적으로 그런 짓을 다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진짜. 그리고 우병우는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 새끼를 해야 될지 이자는 평생 이제 공복을 먹은 자였습니다.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그 권력을 아까 말한 대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청탁, 재판 등등 온갖 사법 권력을 통해서 박근혜의 부패 권력, 폐륜 권력을 지탱해왔던 장본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가 수사과장일 때 논두렁 시계를 확산시켰던 그 조직이었습니다. 맞죠? 아, 이인규하고 같이. 예. 그렇죠. 이 이자는 태생부터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국정농단의 죄를 떠나 다시 논두렁 시계의 원죄도 또 물어야 될 범죄자입니다. 예, 이런 용서 바라겠습니다. 우린 일반인. 참.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사법부에 또는 검찰에 우병우 라인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차문호 판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최민희 의원 2심 재판 판사이기도 하고요. 차성한 판사의 사촌형이기도 하고요. 차성한 판사가 상고법원 관련한 그 반대의 의견을 법원 게시판에 썼다고 해서 차문호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걸 회유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인물이라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우병우의 이런 어떤 그 유체 잇따로 합법. 자기가 했던 짓은 거대한 공권력이었잖아요. 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제 여러 가지 사법농단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세훈 재판은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있어서의 가장 광범위한 재판 중에 하나예요. 댓글 사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시대의 재판이죠. 근데 재판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장이라는 걸 써요. 범죄자가
국민들한테 100번 석고대지 해도 모자랄 판에 평생 공무원 혈세로 월급받은 자 아닙니까? 그 모자랄 판에 자기의 미사 여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어떻게 구속을 모면해 보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 우병우 이자는요. 그 죄가 적지 않아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권 PD가 말한 인권을 유린했다고 했잖아요. 온갖 인권을. 근데 검찰은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인권 보호입니다. 검찰에. 예. 그런데 그 인권을 보호하려면 인권을 유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범죄인데 이 새끼는 신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형벌을 만들어야 돼요. 10년 동안 봉화 논에서 시계만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루 8시간 시계 찾는 거예요. 이 형벌을 10년 동안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님 의견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죠? 10년 동안 논두렁 시계를 찾아라! 이 형량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특별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6개월의 구속 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병우가 7월 3일날 구속 만료예요. 검찰은 수사를 더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 우병우가 한 말이 나는 가관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대한 공권력 앞에 나는 힘없는 개인이다. 저 좀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야. 법상의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의 실소유주인 최순실. 근데 실제로 일은 우병우가 다 했어. 근데 자기가 위법사항이 있고 그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면 이런 식의 드립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국가의 공권력을 정말 남용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이제 와서 나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이라고 말하는 이 개드립. 자기가 위법사항이 없었으면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